당신이 가장 두려워하는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면 어떤 감정을 느끼시겠습니까? 지금 이 순간 어쩌면 당신은 가장 중요한 선택의 기로에 서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선택이 잘못되었을 때 우리가 잃게 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나이 들어감에 따라 한 가지 큰 걱정을 품게 됩니다. 바로 요양원에 가야 하는 상황이 찾아오는 것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나이가 들고 몸이 예전 같지 않게 되며 혼자서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없는 순간이 오면 우리는 결국 선택을 해야 합니다. 가족에게 의지하거나 아니면 요양원의 도움을 받는 삶을 받아들여야 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원하는 노후는 과연 그런 모습일까요?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웃고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삶을 즐기며 삶의 끝까지 존엄을 유지할 수 있는 노후를 꿈꾸지 않으십니까? 오늘 방송에서는 그 꿈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 우리가 기억해야 할 5가지를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이 5가지를 실천한다면 나이 들어도 요양원의 문턱을 넘지 않고 행복하고 존엄한 노후를 보낼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주시길 바랍니다. 제 주변에는 노년에 대해 많은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얼마 전 제 친구의 어머니에 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분은 올해 80을 넘기셨고 평생을 가족을 위해 헌신하며 살아오셨습니다. 그런데 최근 건강이 급격히 나빠지시면서 혼자서 일상생활을 하기가 힘들어지셨습니다. 처음에는 가족들이 함께 돌보겠다고 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어려움이 커졌습니다. 결국 가족들은 요양원을 고려하기 시작했고 그 이야기를 들은 어머니는 깊은 슬픔에 빠지셨다고 합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왔는데 마지막은 혼자 낯선 곳에서 보내야 하다니. 그분의 말씀은 제 마음을 무겁게 했습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를 남의 일로만 생각할 수 있을까요? 아마 그렇지 않을 겁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 모두가 맞닥뜨릴 수 있는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이런 상황을 피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우리가 원하고 꿈꾸는 노후를 만들어 갈 수 있을까요? 이 질문의 답을 찾기 위해 오늘 저는 5가지 중요한 원칙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길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무엇을 소유했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달려 있다고 하셨습니다. 이 가르침을 마음에 새기며 우리 인생의 마지막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함께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제 첫 번째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방송이 끝난 후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지금 바로 실천할 수 있는 명확한 5가지 방법이 자리 잡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은 더 이상 두려움과 걱정 속에 머물지 않을 것입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과 의견을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는 또 다른 누군가에게 큰 위로와 지혜가 될 것입니다. 이제 그 첫 번째 방법에 대해 구체적으로 다뤄보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첫 번째는 바로 건강입니다. 건강은 나이가 들어갈수록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아무리 재산이 많고 주변에 사람들이 많아도 몸이 아프다면 원하는 삶을 누리기 어렵습니다. 건강은 우리가 삶을 통제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힘이며 이를 지키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얼마 전 75세의 한 어르신이 자랑스럽게 마라톤을 완주하셨다는 기사를 읽었습니다. 그분은 은퇴 후 심각한 관절염을 겪으며 거동조차 어려울 정도로 건강이 악화되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어느 날 스스로에게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지금부터라도 내 몸을 돌보지 않으면 내 삶은 어떻게 될까? 그 질문은 그분의 삶을 바꾸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분은 작은 걸음으로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창문을 열고 스트레칭을 하며 하루에 단 5분이라도 걷는 습관을 만들었습니다. 처음엔 너무 힘들어 멈추고 싶을 때가 많았지만 매일 조금씩 걸음의 거리를 늘려갔습니다. 그렇게 1년이 지나자 관절염 통증이 줄어들었고 그는 마라톤에 도전해 보겠다는 새로운 목표를 세웠습니다. 이 이야기는 단지 한 사람의 성공 사례가 아닙니다. 건강을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에게 일어날 수 있는 기적의 한 단면입니다. 우리 몸은 노력에 대한 보상을 분명히 제공합니다. 규칙적인 운동과 건강한 식습관은 단지 삶을 연장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질을 크게 향상시킵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내 나이에 운동을 시작하기엔 이미 늦은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운동은 언제 시작하든 몸에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스트레칭, 가벼운 산책, 물리치료와 같은 작은 습관만으로도 큰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한 번에 많은 것을 바꾸려 하지 말고 작은 변화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또한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음식입니다. 부처님께서도 음식은 우리 몸을 움직이는 연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과거에 비해 우리는 풍족한 시대에 살고 있지만 불필요한 음식, 가공된 음식 섭취가 오히려 건강을 해치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균형 잡힌 식단을 유지하고 과식을 피하며 음식이 주는 기쁨보다는 건강을 위한 섭취를 우선시해야 합니다. 건강을 위한 두 번째 중요한 습관은 수면입니다. 수면은 몸과 마음을 회복시키는 가장 강력한 도구입니다. 매일 충분한 수면을 취하지 못하면 우리 몸은 점점 약해지고 면역력이 떨어지며 다양한 질병에 노출될 위험이 커집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수면의 질은 더욱 중요해집니다. 건강을 유지하는 데 있어 스스로에게 던질 질문이 있습니다.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이 내 몸을 위해 도움이 되는가? 이 질문을 반복하며 작은 행동 하나하나를 바꾸다 보면 놀라운 변화가 찾아옵니다. 마무리하며 건강은 단순히 병원에 가지 않는 상태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삶을 온전히 즐길 수 있는 몸과 마음의 상태를 뜻합니다. 오늘 지금부터라도 건강을 위한 작은 변화를 시작해 보세요. 이어서 두 번째로 중요한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두 번째 방법은 바로 경제적 자립입니다. 경제적 자립이란 단순히 돈이 많다는 것을 뜻하지 않습니다. 그보다는 자신의 생활을 스스로 책임질 수 있는 재정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는 노년기에 들어서도 존엄성을 유지하며 자신이 원하는 삶을 선택할 수 있는 힘을 제공합니다. 어느 날 한 60대 여성이 라디오 사연에 이런 이야기를 보냈습니다. 그녀는 평생 남편과 자녀를 위해 헌신하며 살았고 자신의 경제적 자립에 대해선 한 번도 고민해 본 적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남편이 갑작스러운 사고로 세상을 떠난 후 그녀는 혼자 살아가야 하는 현실과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남겨진 것은 적지 않은 빚과 미래를 대비하지 못했던 자신에 대한 후회뿐이었습니다. 그 후 그녀는 자신의 삶을 재정비하기 위해 결심했습니다. 작은 카페에서 일을 시작하며 소소한 수입을 만들었고 낭비를 줄이고 절약하는 생활을 통해 빚을 조금씩 갚아 나갔습니다. 그녀는 몇 년 만에 빚을 모두 청산했고 작지만 안정적인 노후 자금을 마련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했지만 다시 시작할 수 있었어요. 이제는 제가 원하는 방식으로 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가 경제적 자립을 간과하면 얼마나 큰 어려움에 직면할 수 있는지 알려줍니다. 노후에는 예기치 못한 일이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의료비 지출, 예상치 못한 가족의 상황, 또는 예상보다 긴 수명의 가능성 등
다양한 변수들이 우리의 재정을 시험합니다. 그렇다면 경제적 자립을 위해 지금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첫째, 자신의 지출을 점검해 보는 것입니다. 어디에 돈을 쓰고 있는지, 그리고 그 소비가 정말 필요한지 분석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매달 일정 금액을 저축하거나 투자할 수 있는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작은 금액이라도 꾸준히 쌓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둘째, 불필요한 빚을 줄이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도 빚을 짊어지는 것은 마음의 짐을 늘리는 것과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특히 고금리 대출이나 사용하지 않는 신용카드의 잔고는 가능한 한 빨리 정리해야 합니다. 셋째, 새로운 수입원을 모색해 보는 것도 필요합니다. 요즘은 연령에 관계없이 다양한 방법으로 수입을 창출할 수 있는 시대입니다. 예를 들어 자신이 가진 기술이나 경험을 활용하여 강연, 자문, 소규모 창업 등을 시도해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디지털 플랫폼을 활용하여 소소한 취미를 수익화하는 사례도 많습니다. 경제적 자립은 단지 물질적인 안정감을 주는 것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스스로를 지킬 수 있다는 자부심과 필요할 때 필요한 선택을 할 수 있는 자유를 제공합니다. 경제적으로 자립한 사람은 자신의 노후를 타인의 도움 없이 스스로 설계할 수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경제적 자립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신가요? 혹시라도 과거의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 힘들어하고 계시다면 오늘 이 방송이 새로운 시작점이 되길 바랍니다. 작은 한 걸음이라도 지금 시작하세요. 노후의 행복한 삶을 위해 세 번째로 중요한 요소는 인간관계입니다. 사람은 사회적 동물로서 타인과의 연결 속에서 삶의 의미를 찾고 정서적 안정감을 얻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인간관계는 좁아지고 관계 유지는 더욱 어려워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유는 다양합니다. 자녀가 독립하거나 직장에서 은퇴하며 사회적 접점이 줄어들고 건강 문제로 외부 활동이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한 어르신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그분은 70대 초반에 은퇴하신 후 자녀들은 모두 각자의 가정을 꾸려 멀리 떠났고 자신은 홀로 남아 지내게 되었습니다. 처음엔 혼자만의 시간이 즐거웠다고 합니다. 그동안 못 읽었던 책도 읽고 오래된 취미도 다시 시작하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외로움이 밀려왔고 누구와도 깊은 대화를 나누지 못하는 현실이 점점 고통스러워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분은 지역의 작은 독서 모임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엔 낯선 이들과의 만남이 어색하고 힘들었지만 시간이 지나며 비슷한 관심사를 가진 이들과의 교류에서 크나큰 위로를 얻었다고 합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인생은 결국 사람과의 관계에서 행복을 찾는 것 같아요. 내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삶의 의미가 달라지더군요. 이 이야기는 인간관계가 우리 삶에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줍니다. 그러나 관계를 맺는 것만큼이나 유지하는 것 또한 중요합니다. 특히 노년기에는 단순히 많은 사람과 교류하는 것보다 질 높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건강한 인간관계를 유지할 수 있을까요? 첫째, 진심으로 소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자신이 듣는 것보다 자신의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합니다. 상대방의 말을 경청하고 그들의 감정을 존중하는 태도를 보여주세요. 이는 단순한 대화 이상의 신뢰를 형성합니다. 부처님께서도 말이 곧 그 사람의 인품을 드러낸다고 하셨듯 따뜻한 말 한마디가 관계를 깊게 만들 수 있습니다. 둘째, 관계에 투자해야 합니다. 시간과 에너지를 들여 관계를 가꾸는 것이 필요합니다. 작은 안부 전화, 짧은 메시지 한 통, 때로는 가벼운 만남 하나가
상대방에게 큰 감동을 줄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노력처럼 보이지만 오랜 시간에 걸쳐 깊은 관계를 형성하는 밑거름이 됩니다. 셋째, 관계를 지나치게 집착하지 않는 것도 필요합니다. 모든 관계가 오래 지속될 수는 없습니다. 때로는 관계를 정리하고 새로운 인연을 맺는 것이 더 나은 선택일 때도 있습니다. 건강한 거리감을 유지하며 서로에게 유익한 관계를 만들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관계를 맺고 계신가요? 혹시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에 불편함을 느끼고 있다면 이 기회를 통해 관계를 돌아보고 스스로 변화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세요. 작은 변화로도 더 나은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노년의 삶에서 중요한 네 번째 요소는 정신적 건강입니다. 정신적 건강은 단순히 우울증이나 불안과 같은 질병이 없는 상태를 넘어 삶의 만족감, 내적 평화, 그리고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포함합니다. 노년기에 접어들면서 많은 사람들이 과거를 후회하거나 미래에 대한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이는 정신적 불안정을 초래하며 삶의 질을 크게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한 어르신의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이분은 젊은 시절에 많은 일을 겪으셨습니다. 사업 실패, 가족과의 갈등, 그리고 건강 문제 등 수많은 시련이 삶을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그 결과 그는 자책감과 후회 속에서 오랜 세월을 보내셨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지역 복지관에서 열린 명상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삶이 서서히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분은 처음엔 명상이 단순한 휴식 방법이라고 생각하셨지만 점차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는 시간을 가지며 과거의 아픔과 후회에 매달리는 것이 자신을 얼마나 고통스럽게 만들었는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의 짐을 내려놓으니 지금 이 순간의 소중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삶은 결국 현재를 살아가는 것이더군요. 정신적 건강을 유지하는 것은 단순히 명상이나 요가와 같은 활동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삶의 태도와 사고방식을 바꾸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무엇을 실천할 수 있을까요? 첫째, 현재에 집중하는 연습을 해보세요. 우리는 종종 과거에 대한 후회나 미래에 대한 불안 속에서 현재를 잃어버리곤 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다. 오직 현재의 순간만이 진실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현재에 집중하며 작은 기쁨을 찾아보세요. 차 한 잔을 마시며 느끼는 따뜻함, 창밖의 바람소리와 같은 작은 순간들이 삶을 풍요롭게 만듭니다. 둘째, 긍정적인 사고를 훈련하세요. 물론 삶에서 어려운 순간을 마주할 때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부정적인 감정에 빠지기보다 그 안에서 배우고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찾아보세요. 예를 들어 실패는 단순히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긍정적인 사고방식은 정신적 건강을 지키는 중요한 힘이 됩니다. 셋째, 자신을 용서하세요. 과거의 실수나 잘못을 자책하며 자신을 괴롭히는 일이 얼마나 많은가요? 하지만 자신을 용서하는 것은 정신적 평화를 얻는데 필수적입니다. 자신에게 관대해지는 법을 배우며 완벽하지 않은 자신을 받아들일 때 삶은 훨씬 가벼워집니다. 넷째, 나눔과 봉사를 통해 삶의 의미를 찾아보세요. 다른 사람을 돕는 일은 단순히 타인에게 좋은 영향을 미치는 것을 넘어 우리 자신에게도 큰 만족감을 줍니다. 한 작은 행동으로 누군가에게 기쁨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은 삶에 큰 의미를 부여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자신의 정신적 건강을 어떻게 돌보고 계신가요? 혹시 자신을 지나치게 몰아붙이며
힘들게 하고 있진 않으신가요? 지금 이 순간 작은 변화로도 더 나은 마음 상태를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신에게 조금 더 시간을 주고 지금 이 순간의 소중함을 느껴보세요. 노후를 행복하게 보내기 위해 다섯 번째로 중요한 요소는 재정적 안정입니다. 재정적 안정은 단순히 돈이 많다는 의미를 넘어 필요한 순간에 필요한 만큼 사용할 수 있는 경제적 여유를 뜻합니다. 이는 노년의 삶에서 정신적 안정과 직접적으로 연결됩니다. 경제적 걱정이 없는 삶은 더 많은 여유와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기반이 됩니다. 한 중년 여성의 이야기를 들어봅시다. 이분은 젊은 시절 안정적인 직장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때는 노후 준비의 필요성을 크게 느끼지 못했습니다. 매달 월급이 들어오니 그것으로 가족을 부양하고 생활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며 건강 문제로 조기 퇴직하게 되었고 그 후로 경제적 어려움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때는 막연히 퇴직 후에도 어떻게든 되겠지 생각했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매달 병원비와 생활비는 계속 필요했고 저축한 돈은 금방 바닥이 났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가 경제적 준비의 중요성을 왜 간과하면 안 되는지를 보여줍니다. 노후를 안정적으로 보내기 위해 미리 준비해야 할 몇 가지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현실적인 목표를 설정하세요. 노후 준비를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자신의 생활 수준과 필요한 자금을 객관적으로 파악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매달 최소한의 생활비가 얼마나 필요한지, 의료비는 얼마나 예산을 잡아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계산해 보세요. 막연히 돈이 필요하다는 생각보다는 구체적인 금액과 계획이 필요합니다. 둘째, 가능한 빨리 저축을 시작하세요. 젊을 때부터 저축을 시작하는 것은 재정적 안정의 기초입니다. 부처님께서도 물 한 방울이 모여 큰 강을 이룬다고 하셨습니다. 작은 금액이라도 꾸준히 저축하는 습관이 나중에 큰 도움을 줄 것입니다. 특히 장기적인 저축 상품이나 연금 제도를 활용하면 노후에 더욱 안정적인 수입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셋째, 다양한 수입원을 마련하세요. 단순히 한 가지 수입원에 의존하기보다는 다양한 방법으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기회를 찾아보세요. 예를 들어 재능이나 취미를 살려 작은 수익 활동을 하거나 임대 수입이나 투자 수익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추가적인 수입은 예상치 못한 경제적 어려움에 대처할 수 있는 방패가 됩니다. 넷째,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고 생활비를 효율적으로 관리하세요. 특히 노후에는 고정적인 수입이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지출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불필요한 소비를 줄이고 정말 필요한 것에만 돈을 쓰는 습관을 들이면 경제적 여유를 더욱 느낄 수 있습니다. 다섯째, 주변의 지원을 적극 활용하세요. 정부에서 제공하는 노후 지원 제도나 지역사회의 복지 프로그램을 활용하는 것도 큰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 기초연금, 의료 지원 프로그램 등은 노년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데 큰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은 현재 자신의 재정적 상황을 어떻게 관리하고 계신가요? 앞으로의 삶을 위해 준비하고 있는 구체적인 계획이 있으신가요? 지금이라도 작은 변화를 시작하면 미래는 훨씬 안정적이고 밝아질 것입니다. 경제적 안정은 단순히 돈을 모으는 행위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는 더 나은 삶의 질을 추구하고 스스로를 존중하며 살아가기 위한 필수 요소입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 수 있는 준비를 시작해 보세요. 이제 여러분의 노년을 더욱 행복하게 만들어줄 마지막 요소인 사회적 관계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삶에서 사람들과의 관계가 주는 힘을 함께 살펴보며
이 방송의 마무리를 향해 다가가 보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마지막으로 노후를 행복하게 보내기 위해 꼭 기억해야 할 요소는 사회적 관계를 잘 유지하고 발전시키는 것입니다. 인간은 본래 사회적 동물입니다. 어느 시기에도 다른 사람들과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은 삶의 의미를 더하고 안정감을 줍니다. 특히 노년기에는 이 관계가 더 중요해집니다. 한 노부부의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이분들은 은퇴 후 도시에서 외딴 시골로 이사했습니다. 젊었을 때는 도시에 살며 다양한 사람들과 교류했지만 시골로 이사한 후에는 점점 고립감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조용한 삶이 좋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외로움이 커졌고 심지어 건강에도 악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들은 말했습니다. 사람들과 대화하고 웃으며 살아가는 게 이렇게 중요한지 몰랐어요. 이제는 다시 마을 모임에 나가고 주변 사람들과 자주 만나며 지내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이 이야기는 사회적 관계가 단순한 친목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사람들과의 교류는 정신적, 심리적 건강뿐만 아니라 삶의 만족도를 높이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노년에도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고 발전시킬 수 있을까요? 첫째, 주도적으로 관계를 맺으세요. 나이가 들수록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는 것이 쉽지 않다고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용기를 내어 새로운 모임이나 활동에 참여하면 다양한 사람들과 연결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역 커뮤니티 센터에서 열리는 취미 활동이나 자원봉사에 참여해 보세요. 이런 곳에서는 공통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을 만나 의미 있는 관계를 맺을 기회가 생깁니다. 둘째, 가족과의 시간을 소중히 여기세요. 바쁜 현대 사회에서는 가족 간의 시간이 줄어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가족은 가장 가까운 사회적 관계이자 삶의 중요한 버팀목입니다. 자녀, 손주들과 시간을 보내며 서로의 삶을 나누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이러한 소통은 단순한 즐거움뿐 아니라 삶의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됩니다. 셋째, 과거의 인연을 다시 이어보세요. 오랜 친구나 과거에 가까웠던 사람들과 다시 연락을 시도해 보세요. 시간이 흐르면서 멀어진 관계라도 서로의 안부를 물으며 새롭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인연은 깊은 신뢰와 이해를 바탕으로 더욱 따뜻한 관계로 발전할 가능성이 큽니다. 넷째,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세요. 인터넷과 스마트폰은 사회적 연결을 돕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예를 들어 영상 통화나 소셜 미디어를 통해 멀리 떨어진 가족이나 친구와 소통할 수 있습니다. 디지털 기술은 물리적 거리를 극복하고 정서적 연결을 강화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다섯째, 진심 어린 관심과 배려를 나누세요.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서로를 존중하고 이해하려는 마음입니다. 작은 배려와 관심이 사람들 사이에 신뢰를 쌓고 더욱 깊은 관계를 형성하게 만듭니다. 누군가의 이야기를 진심으로 들어주고 필요할 때 도움의 손길을 내미는 작은 행동들이 큰 감동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혹시 지금 마음속에 떠오르는 사람이 있으신가요? 그분에게 안부를 묻는 작은 연락이라도 시작해 보세요. 그 순간이 관계를 다시 이어주는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노년의 삶에서 가장 큰 고통 중 하나는 외로움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외로움은 우리가 노력하면 충분히 극복할 수 있는 감정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시작하는 작은 변화가 노후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 것입니다. 오늘 방송을 마치며 우리가 다룬 5가지 요소를 다시 한번 떠올려 봅시다. 건강, 마음가짐, 삶의 균형, 재정적 안정, 그리고 사회적 관계.
이 5가지는 행복한 노년을 위한 가장 중요한 열쇠입니다. 청취자 여러분께서는 어떤 부분에서 더 많은 준비가 필요하다고 느끼셨나요? 지금부터라도 작은 실천을 시작해 보세요. 마지막으로 인생은 만남과 관계의 연속이다라는 한 철학자의 말을 떠올리며 우리가 만나는 모든 순간을 소중히 여기고 더 나은 미래를 위해 노력하기를 바랍니다. 이 방송이 여러분께 위로와 희망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댓글, 구독은 더 나은 방송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기다리겠습니다. 인생의 라디오였습니다.